순열 조합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모든 유형들을 다 외워주세요. 외워야 돼.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스킬들을 외워야 너희들이 이제 게임이 가능한 것처럼 스킬들을 다 외워줘야 돼. 이웃하는 수면의 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 이것들은 근데 내가 이거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들이 이렇게 있나? 잠깐만. 아 근데 이게 문제들이 너무 없다 이런 이 교재는 좀 유형 없어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닌데. 자, 이웃하는 수면의 수를 구해야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남학생이 2명 있고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여학생이야. 자, 근데 이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 오케이? 네. 그럼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끔 이제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이 여학생 3명을 어떻게 해줘? 묶어줘요. 한 명 취급을 해줘. 와. 한 명 취급. 와. 괜찮아? 예. 그럼 몇 명이 있는 거야? 3명. 3명. 그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3 곱하기 3팩토리얼이겠지? 네. 그 다음에 이 여학생 3명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 여학생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와. 그래서 36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쳤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 다음에는 남학생 둘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 이 상황도 외워야 돼. 네. 이 남학생 둘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여학생 3명을 먼저 배치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럼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는 이 4가지가 되겠죠. 네.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들은 3가지. 3팩토리얼까지. 3팩토리얼 가지만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남학생 1명을 이 4자리 중에 하나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4가지 중에 하나. 네. 그럼 4가지 중에 하나가 남학생이 들어갔겠지? 네. 그러면 이 2번째 남학생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먼저 배치를 시킨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 이제 빈자리들에 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먼저 구하고 여학생들 먼저 일렬로 나열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양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 주는 거. 괜찮죠? 원래는 예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쌤이 예제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요건 아마 기억날 텐데 적어도 뭐뭐 할 경우의 수. 이래서 그건 확률이고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준다. 아 맞아요.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전공법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 그런데 계산을 해야 되는 그 계산 줄수가 늘어나.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빼준다로 생각해 주는 게 편해요. 네. 알겠죠? 예. 뒤쪽에 문제 나올 거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첫 번째 유형은 남학생이 이웃해야 하므로 지금 보면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반대로 해야 돼. 여학생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이 여학생 2명이 이웃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얘를 한 명 취급해주면 몇 명이 돼? 4명. 4명. 그럼 4명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리고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2가지. 2가지. 그래서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건. 지금 보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이틀 안 된다. 그건 나도 아는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싸우나 봐. 네. 그럼 누구를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남학생. 그렇지. 남학생 3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된다고. 네. 몇 개 나와?
3팩토리얼. 그리고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몇 개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을 한 명을 4개 중에 한 명에다 배정하는 거니까 4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명을 배정하는 거니까 3가지가 곱해지겠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24에다가 3 곱해주면 72가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감동적인 거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3개의 수학책과 영어책 3권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수학책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이건 두 번째 이유는 아니었나? 수학책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영어책을 먼저 배정을 해야겠지? 그럼 영어책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수학책을 X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 영어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수학책이 3권이래매. 그러면 3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는 몇 개? 4개.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만큼이 계산이 될 거라고. 그래서 6에다가 얘가 24니까 2개 곱해주면 144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네. 이웃하지 않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2개 넣어놨나봐요. 적어도 뭐뭐뭐 하는 경우의 수는 방금 전에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건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해줘야 될까? 500 중에 5팩 중에는 뭐야? 전체 학생 수 몇 명이 있는 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20개. 5 곱하기 4니까 20개만큼 나오겠죠. 그럼 20개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의 수에 대한 반대 경우는 언제? 모두 남학생인 경우. 그러면 남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겠어? 3 곱하기 2만큼 나올 테니까 6가지 나오겠죠. 20에서 6을 빼주면 14가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 거다 한다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건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인 거잖아. 그러면 한 명이 남학생이고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남학생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여학생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2개. 그래서 6, 22, 12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둘 다 여학생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수도 있죠. 여학생 중에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 다음에 한 명 뽑는 거? 1개. 그럼 요거 그냥 이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2개 더하기 2개. 14가지. 요게 낫죠? 전공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그나마 할만한데 좀 더 복잡해지면은 정말 대환장 파티가 열려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반대 경우의 수를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다. 다음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를 일렬로 나열을 시킬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와야 된대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할까? 한쪽을 홀수로 이제 딱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 3개. 그거 전에 해야 될 거. 준수가 되나? 전체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경우에서. 120. 그러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120까지죠. 그럼 여기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와야 되는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은 어떤 상황? 양쪽 다 짝수. 양쪽 다 짝수. 와. 짝짝. 짝짝짝. 나머지. 그러면 짝수가 뭐가 있어? 2하고 4가 있죠. 그럼 2, 4가 오거나 4, 2가 올 수 있지. 그럼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세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 3팩. 3팩. 그래서 6, 22, 12개 나오죠. 120에서 12개만큼 빼주면 108가지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뭐뭐뭐뭐 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문제 좀 풀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풀고 넘어가서. 네, 풀기 시작해주세요 지금. 자, 그러면 대표이제 1번부터 이어서 한번 풀어주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자. NP2는 어떻게 계산한다? 4입니다. 뭐? MP2요? NP2. 아, 맞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PR이 나오잖아. 네. 그럼 이 N은 R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우와. 왜냐면 3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 R은 0이 돼도 상관없거든? 네. 왜냐면 우리 뭐 7P0 아까 전에 1이다 뭐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이 N은 적어도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N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N은 일단 적어도 2보다는 어때야 한다고? 가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예스.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좀 써놓고 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NP2라고 하는 것은 N에서부터 2개를 곱해주는 거잖아. 순서대로. N 곱하기 N-1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N은 자연수지. 네. 0이 아니지. 네. 약분이 가능하지. 네. 그럼 N으로 나눠주면 N-1은 4가 되죠. 네. 그래서 N은 5가 되는 거야. 와. 근데 실제로 요거 아마 전개해가지고 4N 넘겨가지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N의 값은 0 또는 5가 나올 텐데 0 같은 건 골라주면 안 된다고. 와. 이해 가시죠? 예스. 다음 거는 5PR 곱하기 6팩토리얼인데 6팩토리얼은 얼마다? 720. 720. 그럼 양변을 720으로 나눠줘요. 네. 그러면 72로 나눠주면 5PR은 이게 1440을 72로 나누면 얼마냐? 22요. 20, 200인가? 20인가? 20. 그러면 5PR이 20이잖아. 네. 5에서부터 몇 개를 곱해야 20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돼. 2개. 2개. 그래서 R은 2가 되는 거. 할만하죠? 네. 그 다음 MP5는 42 곱하기 MP3인데 MP5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까지의 곱인 거지. 네. 우변은 42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여기까지 따라와요? 네. 양변을 N 곱하기 N-1 곱하기 N-2로 나눠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N-3 곱하기 N-4가 42인 거지. 네. 1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의 곱이 42가 나오는 두 숫자는 뭐가 있어? 7. 7, 6. 어. 결과적으로 얘가 7이고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지? N은 얼마다? 10. 10. N은 10이다. 그러니까 막 굳이 너희가 MP5 같은 거 나왔다고 그럼 이거는 N-5팩분의 N팩으로 막 계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더 복잡해져. 그냥 너희가 편하게 자연수를 얼마 넣어야 만족을 할지를 예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더 편하게 풀릴 거야.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음 거는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4PR이라고 해줬고 2 곱하기 5P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4에서부터 알게만큼을 곱해준 거고 5에서부터 알게만큼을 곱해준 거잖아. 예스. 이거는 정의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정의에 입각해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NPR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쭈루룩 해가지고 N-R 더하기 1까지의 곱이다 표현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N-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분의 예스. NPR. N팩. 그러면 준수야. 4P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4-R 팩토리얼 네. 4-R 팩분의 4팩. 4팩은 2 곱하기 얘는 5-R 팩분의 5-R 팩분의 팩. 5팩. 그럼 요거 양변 4팩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5 곱하기 4팩이 뭐야? 20팩. 아니지. 24. 120. 5 곱하기 4. 54팩. 야 이건 좀 외워놔. 네. 만약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쭈루룩 해서 N-1까지가 곱해져 있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어? N-1팩. 얘가 N-1팩이죠. 네. 여기다 N을 곱하면 N팩.
n제곱 마이너스 m. n팩이 돼요. 네. 즉 지가 이상한 건가? 집중해라, 조크 진짜. 조크 코리안 조크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코리안. 자, n-1팩에다가 n을 곱하면 엠팩. n팩이 된다고. 이거 좀 기억 좀 해놔. 네. 99팩 곱하기 100은 백팩. 100팩. 와. 아이고. 자, 이거 4팩에다 5를 곱하면 재밌다. 4팩에다 5를 곱하면 나머지 있습니다. 120. 4팩에다 5를 곱하면 120. 5팩. 백팩이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5팩으로 양변 나눠줄 수 있죠.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요거 역수해주면 좌변은 뭐가 돼? 4 마이너스 r팩. 4 마이너스 r팩이 되고 우변은 5 마이너스 r팩. 2 곱하기 5 마이너스 r팩. 역수. 2분의 5 마이너스 r팩. 2분의 5 마이너스 r팩 되는 거지. 네. 아래 얼마가 들어가야 이게 똑같아질까? 그러게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싸가지 없는. 아래 얼마가 들어가야 똑같아질까? 일단 다 1을 보고 일. 심신낭tor을 취해준. 그냥 0 넣으면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아니지. 영을 아니지 아니지. 4 4, 3. 3, 2 1. 3 넣으면 똑같죠. 어떤 말? 너도 지금 못. 아래 3 들어가면 요거 뭐 얼마야? 1. 1팩이니까 1이지. 네. 아래 3 들어가면 아. 2분의 2팩이면 1이잖아. 집중해. 아는 3이 돼야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저거 찍어서 맞추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조건에서 일단 R은 4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네. 그럼 1, 2, 3, 4 4개 중에 하나야. 아. 그러니까 아래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고. 오케이? 네.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신박하다. 다음으로 가보자. 아유, 네.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 이거 각각 유형별로 다 외워줘야 돼. 제대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7팩. 그렇지. 7팩토리얼 얼마? 250. 아 2,500. 아 2,050. 5040. 5040. 와. 7팩까지는 외워야 돼. 애들 외워야지. 5팩은 얼마야? 120. 6팩은? 740. 20. 720. 3팩은? 네. 6. 3팩? 6. 6. 7팩은? 5040. 5040. 피가 안 좋아서. 7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순열로 표현하면 7팩 3. 7P3. 7팩 3. 7팩3은 뭐야? 7팩토리얼 3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죠? 네. 얼마입니까? 210. 210. 그렇대요. 7명의 학생 중에서 이게 뒤에 너희들 조합 배우면 노동조합을 배우면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나중에 나와요. 오. 근데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 뽑는 건 다른 거야. 네. 왜냐하면 너가 대표, 너가 부대표인 거랑 너가 대표, 너가 부대표인 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근데 대표 2명을 뽑는 입장에서 보면 이 2명이 대표야. 그럼 얘가 대표, 얘가 대표랑 얘가 대표, 얘가 대표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똑같은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걸 나중에 배우거든. 그냥 그렇구나. 구분을 나중에 지을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7명 중에 그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7P2랑 하는 거지. 네. 7P2. 7 곱하기 6. 42. 괜찮지? 네. 1번부터 7번까지 7명 학생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각각 뽑는 경우의 수. 근데 1번이 총무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부정청탁이야. 1번이 총무에 지금 배정이 된 거야 이미. 그럼 몇 명 있어? 갖고 나서 6명. 6명 있지? 더러운 세상. 자, 1번이 이미 여기에 왔어. 이미 네. 맞아? 내정자가 있습니다. 대청자가 온 거야. 그럼 몇 명 남았어? 6명. 6명 중에 이 나머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을 구해주면 돼. 오케이? 네. 6P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원래 총무네. 계산하면 6 곱하기 5, 30. 갖고 튀어야지. 아 진짜 원래 괜찮아? 네. 저렇게 뭐 어떻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부정청탁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끝.
자, 다음 대표위원 3번. 쉬는 시간 안 했지 않아?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 쉬는 시간 언제가 지났는데요? 쉬는 시간 2시 쉬는 시간 해줄게요. 기억이 없는데. 쉬는 시간 2시 해줄게.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 수업 시간 1시간까지 아니야? 뭐 임마?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자. 그럼 여학생 3명 어떻게 줘라? 거랑 1명 취급해라. 그럼 몇 명이 있는 거야? 네, 5명. 그러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00. 500. 그 다음에 여학생 3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00. 300. 300. 그래서 120 곱하기 6이 돼서 720 나오는 거. 와. 할만하죠? 예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해라? 일단 남학생부터 배정해라. 남학생 먼저 배정. 그럼 남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00. 400. 그리고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개수가 몇 개야?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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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학생 1명을 먼저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5P3 아니지. 5개. 5. 두 번째, 4. 세 번째, 4.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5P3. 준수야 뭐야?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얘가 24인데 5를 곱하면 5팩이 되니까 120. 210. 곱해주면 480. 3을 곱하면 오케이 1440. 오 빠른데 1440까지. 와. 괜찮죠? 이거 안 되고요. 세 번째,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야 한다. 근데 남학생이 더 많아, 여학생이 더 많아.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 여학생 누구야? 남학생이 더 많지. 준수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준수는 여학생이어서. 안 되죠. 그러면 남으로 설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학생 수가 똑같으면 여로 끝날 수도 있고 여남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둘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남학생 이 자리가 먼저 배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남자 배정하는 경우에서 몇 개? 네. 400. 4팩토리얼. 400. 여자 배정하는 경우에서 몇 개? 300. 300. 요거만큼 나온다. 와. 24 곱하기 6이니까 얼마? 진짜 맞다. 주새끼 안 암산. 찌지. 하늘이 많다. 암산. 주새끼 안 찌지. 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임마. 자 그다음 구독자 2명. 그래 구독자 2명이야. 자 다음 볼게요. 그게 한 명이 너야? 오늘 자. 3명으로 이겼다. 자 보면은 컨셉 치니까 빠져나왔더라고. 자 바이올렛에 있는 6개 문제를 나열을 할 건데 양 끝에 I하고 V가 와야 된대. 그게 뭔데요? 몰라 나도. 그럼 I하고 V가 맨 앞에랑 양 끝에 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IV가 올 수도 있고 VI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바이올렛. 오케이? 그러면은 IV, VI 두 가지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개수 몇 개? 5 개야. 4개요. 4개. 4개지? 네. 4팩. 아, 그러면 24 곱하기 2는 얼마? 48. 48개. 그래서 얘가 48가지. 난또 바이올렛 공식이 있는 줄 알았어. 아 재미없어져. 진심으로. 자, 그럼 두 번째는 5하고 T 자리에 T 사이에 두 개 문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5하고 그런 느낌이잖아. T 사이에 두 개 문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200. 아닌가? 5하고 T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네. 두 가지. 남은 문자가 몇 개야? 4개. 4개. 4개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시켜줘야 되지. 4P2. 4P2. 와. 리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얘가 이웃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배열이 바뀌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얘랑 한 개 취급해줘요. 1. 그럼 남은 문자 개수가 몇 개? 2개. 2개가 더 남아있죠. 네. 그러면 얘를 한 개 취급했을 때 문자가 몇 개 되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이 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6이 곱해지는. 와. 계산해보면 143. 얼마야 이게? 미친. 8. 얘가 6, 38. 8, 8이 64에다가 8이 140 나왔네. 너무 잘하는데. 마지막 문제 때 다시 한번 설명해줘 이거? 괜찮아? 아니
다시 한번. 오케이. 자, 5하고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이다. 그럼 5하고 t가 양 끝에 오고 이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전에 5하고 t가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먼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4개 문자 중에 5하고 t를 먼저 배정했으니까 나머지 4개 문자 중에 2개 문자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p2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얘를 한 개 취급해주면 문자가 이제 몇 개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3개. 3개. 그래서 3팩. 와. 오케이? 네.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차근차근. 너희가 다 풀 수 있어야 돼. 경우의 수는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오케이? 뭐 앞에 나오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거보다 나는 이런 유형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너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오케이? 오늘은 왜 곱셈 공식 그거 안 하네. 틀려야 되는데 빨리 내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자. 모음이 뭐야? A, I, E, 뭐지? 아에 이오 아에 이, 오, 우 얘들이 모음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모음은 누가 있어요? I, 오, I. O, B. 오랑 아이랑 E. 아이랑 이. 요 세 개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냐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네.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다 모음이 아닌 경우.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6팩토리얼. 6팩토리얼 맞아요. 오. 6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이 모두 다 자음인 경우. 자음인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요. 예스. 모음이 3개면 자음이 몇 개? 세 개. 3개. 그러면 자음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3, 자음 하나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2. 네. 사이에는 몇 개의 문자가 와 있어요? 4개. 4개. 4개의 문자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4팩. 4팩토리얼.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해보면 얘가 6이고 얘가 24니까 144. 우와. 7팩은? 아 6팩은? 720. 720. 576이요. 그럼 얘 별표주면 570. 맞아? 이 새끼 정답 봤어요. 맞네. 정답이 576. 어디 있어? 괜찮아요? 거의 여기 있었네. 이해가? 네. 다시 한번 설명해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네. 쌤이야 쌤 아니면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끝났어. 설명이 필요한 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6. 한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아? 한 문제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제가 이제 2개 남았으니까 2개까지만 더 하자. 휴대 시간 언제 가져요? 그만 쌤 이거 10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예제당 10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엑스칼리버를 꺼내게 만드네. 진짜 안 뽑히는 거 아니야? 전설 엑스칼리버 가져온다 진짜. 그 어제 수업플레이 때문에 이해하는 건데. 자 보면은 7개 숫자가 나와 있는데 0, 1, 2, 3, 4, 5,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네. 맞아.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뭔가 그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이제 맨 처음에 생각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0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왜냐면 0이 없을 때는 이게 만약에 없잖아.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냥 6p4를 계산하면 돼. 뭐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잖아.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4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인정하죠? 근데 이게 만약 0이 있어버리면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건 4자리 자연수라고 볼 수가 없어. 네. 이해가? 네. 그래서 0이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면 요거부터 순서대로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 1, 2, 3, 4, 5, 6 중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6개. 6개.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6개. 6개.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거? 5개. 5개.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거? 네. 4개. 순으로 곱해주시면 4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 할만하죠? 네. 계산하면 36이고 곱해주면 180. 거기다 4 곱하면 720.
720까지구나. 자, 그리고 짝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420개. 어떻게 구한 거야? 아니요. 아이스 아니 죽인다 진짜. 쌤 네. 머리가 빠르잖아요. 빨리 돌아가잖아요.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의 기준. 너희들이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짝수다 홀수다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뒷자리가 0. 맨 끝자리 수가 0이나 짝수면 되죠. 네. 그럼 끝자리 수를 먼저 배정을 하는 거야.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네. 괜찮아? 예. 나중에 너희들한테 4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4의 배수가 될 조건이 뭐야? 앞에 두 자리를 이것만 4의 배수일 때.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되죠. 네. 그래서 끝에 두 자릿수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앞에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 네. 오케이? 네. 끝자리수가 0일 때 4자리 자릿수를 만들 거야 라고 했으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 중에 3개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6P3. 6P3. 뭐? 제가 제가 한 거예요. 그 자리에 2가 왔어요. 그럼 이때는 너희가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줘야겠지? 네. 왜냐면 0이 있으니까. 네. 0은 뭐다? 5. 그럼 2는 이미 썼어. 네. 그럼 몇 개 올 수 있어? 4개. 5개. 5개. 와. 그 다음 자릿수는 4개. 5개. 5개. 그 다음 자릿수는 4개. 이해가? 네. 그러니까 0하고 2를 제외하면 5개 중에 하나 오고 그 다음 자리에 0이 올 수 있으니까 네. 다시 5개, 4개. 그러면 요것들은 어차피 경우의 수 2가 왔을 때랑 경우의 수 똑같겠죠? 네. 요거 몇 개 나와? 100개. 100개. 그래서 얘도 100개, 얘도 100개. 요거 계산하면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러면 요게 얘가 20이니까 120까지. 그래서 이 4개를 다 더해주면 420까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자, 마지막 이것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쉬는 시간이.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5자리 수가 1, 2, 3, 4, 5, 1, 2, 3, 5, 4, 1, 2, 4, 3,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5, 4, 3, 2, 1과 같이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서 나열을 했을 때 요 숫자가 몇 번째 오는지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문제 자체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네. 이거 중학교 때 그때 했지 않았냐? 맞아요. 시험 범위. 그 ABCD로 나왔잖아요. ABCD. 맞아. ABCD로 나오는 것도 숫자로 변환해서 문제 풀어주는 게 더 좋아. 너는 시험 범위잖아.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등장을 하면 너희가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자릿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거든. 3, 4, 2, 1, 5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큰 자릿수가 1인 숫자들을 다 거친 다음에 나오지. 맞아? 네. 그러면 가장 큰 자릿수가 1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이해가? 네. 그러면 가장 큰 자릿수가 1을 먼저 배정을 시켜 놓으면 나머지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야? 4팩. 와. 24가지가 나온다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릿수가 2인 것들을 모두 다 거친 다음에 요 숫자가 나타나는 거지. 네. 그럼 2인 숫자, 가장 큰 자릿수가 2인 숫자인 경우의 수는 몇 개야? 4팩. 4팩. 24가지가 만큼이 나올 거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이 왔는데 요때 이제 걸리겠죠 얘가? 네. 그 다음 자리 숫자를 생각하는 거야. 네. 3이 왔고 1이 온 숫자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몇 개? 3팩. 3팩. 3이 오고 2인 숫자들을 모두 다 거친 다음에 제가 오는 거지. 네. 몇 개? 3팩. 3팩. 3이 오고 3이 올 수는 없죠? 그렇죠. 한 번씩만 사용하니까. 그럼 3이 온 다음에 4가 오겠죠. 이거 두 개 다 거치고 난 다음에는. 네. 4가 온 다음에 1이 오겠죠. 그렇죠. 요때 몇 개? 2팩. 2팩. 3이 오고 4가 오고 2가 오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는 1 오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해준 것만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번째 얘가 오는 거라고. 와. 이해가? 네. 그럼 얘가 이제 6개고 얘도 6개고 63번.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다 30, 30 그럼 60 얘가 두 개니까 62 다음에 63번째. 와.
구할 수 있겠냐? 이거 좀 되게 어려워하던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92번째 오는 수를 구해라. 그럼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자릿수가 1이었을 때 몇 개 있었어? 24개. 가장 큰 자릿수가 2였을 때? 24개. 가장 큰 자릿수가 3이었을 때? 24개. 가장 큰 자릿수가 4였을 때? 24개. 요거 다 더하면 몇 개 나와? 56. 와. 96이지? 네. 그럼 92번째는 여기에 있겠네? 하하. 오케이? 네. 요거에서 이제 다시 차근차근. 얘가 72죠? 네. 그럼 가장 큰 자릿수가 4인데 1이 왔을 때? 3개. 300, 6개죠? 네. 가장 큰 자릿수가 이제 4가 오고 2가 왔을 때 또 6개겠지? 여기가 12개니까 아직 안 됐어. 4가 오고 3이 오면 6개. 18 더해주면 90. 그럼 얘가 지금 90번째까지가 여기 왔을 거라고. 그럼 91번째 숫자는 뭐가 돼? 4, 4, 5, 4, 5. 1, 2, 3. 얘가 91번째 숫자지. 그렇죠. 92번째 숫자는 4, 5, 1, 3, 2. 4513. 와. 얘가 되는 거야. 맞다. 형이야. 완성. 할 수 있겠나요? 네. 괜찮아? 네. 솔직히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죠? 맞죠.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심화 교재까지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A급 수학 풀었던 친구들은 이게 더 쉬운데요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 이 구성이 뭐예요? A급 수학이 이제 중등 교재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교재 있어요.